볼커의 SD 강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요 북마크는 좀 지우고. 자, 이번에 수성의 마녀라고 하는, 뭐 사실은 저거 띄워놓고 여기다 얘기할 건데, 간단히 얘기합시다. 자, 이번에 새로운 테레비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테레비 애니메이션이다. 테레비 애니메이션으로 수성의 마녀라고 하는 작품이 방영을 했습니다. 타이틀에 심지어 건담이란 말도 안 들어가요. 예, 이번에 정말 이악 물고 만들었구나 싶은 게 모빌슈츠 건담이라고 붙긴 붙지만 공식 타이틀이 물론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긴 한데 이게 별로 앞에 안 나옵니다. 뭐 이게 수성의 마녀의 작게 기동전사 건담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에요. 네. 네.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일본어로는 테레비라고 하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요건데 조금 화면 키워서 얘기합시다. 자, 요게 나왔어요. 일단은 요거 전부 2쿨로 나왔죠. 1쿨이 1기가 우리가 보통 헷갈려 하시니까 1기가 1화에서 12화가 있고 2기가 화수로는 13화에서 24화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기 앞에 프롤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OTT 같은 걸로 보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영화가 있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1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25라고 떠요. 그래서 총 25화짜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과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프롤로그의 시점이 있고 1기의 시간이 있고 사실 1기와 2기 사이에는 그렇게 시간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2기가 있죠. 요거를 이제 뭐 용어들이 막 꼬여가지고 뭐 2쿨이니 1기니 2기니 막 나왔었는데 어쨌든 요렇게 정리되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굳이 범주를 잡자면 비우주세기고요. 우주세기는 아니에요. 우주세기가 아니문이다. 비우주세기죠. 그러니까 우주세기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새로운 세계관에서 시작하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관의 핵심은 별건 없고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거냐라고 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건담이라는 시리즈, 건담 시리즈로서 이거를 볼 때의 감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이거를 좀 그래도 이게 참 말하기 애매한데 일본에 사실 파생되는 거기는 한데 어떤 세계관이나 거시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바라볼 때의 시선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냥 드라마로서만 보는 관점이 가능을 할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엔딩이 나오고 나서 엔딩은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때 엔딩은 했죠. 엔딩은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깔끔하냐 안 하냐부터가 논쟁이 있죠, 실은. 그래서 아니 미시적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가 참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만 예. 그렇죠. 에어리얼 자체는 여성형으로 디자인된 건 맞죠. 근데 그건 뭐 세츠나 때 엑시아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런 부분들은 꽤 있어요. GN하처는 특히 이제 짐은 아니지만 여성형 기체라는 느낌이 있었죠. 뭐 G 알케인도 그렇고 여성형 기체라고 나온 것들은 꽤 있었죠. 어쨌든 미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드라마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시적이란 표현보다는 세계라는 관점,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SF적 관점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이게 낫겠다.
SF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결론이란 표현도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이 수성의 마녀는 수작이었다. 수작으로 끝났다. 상당히 좋은 작품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수작이다. 라고 저는 일단 결론을 짓고 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엔딩이 뭐 갑자기 뭐 이른바 그 꺼무위키, 나무위키 같은 데서 뭐 비판의 논조가 막 올라오고 마지막 23화부터 여러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놀리는 밈 같은 게 막 커져서 엔딩이 좀 빛이 바랜 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건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엔딩이 나와도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볼 땐 좀 억가가 많아서 요새 표현을 하죠. 억지로 까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보고 나서 나는 괜찮았거든요. 사람들이 24화에서 뭐 망할 거야 막 이러더니 실제로 결론은 이제 굳이 뭐 조금 뭐 주식 용어를 쓰면 보합세로 끝났거든요. 괜찮다는 사람도 꽤 많고 아니라는 사람도 꽤 많고 결과적으로 보다 호불호가 갈렸다인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작품에 호불호가 갈렸다라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니? 똑바로 봐야지 뭐 이럴 텐데 제가 하사웨이를 얘기할 때처럼 그러니까 하사웨이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데 먼저 1기 때 얘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1기 때 무슨 얘기 1기 방송 보면서 무슨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은 1기 때 얘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이 작품은 건덕에게 되게 불친절한 작품이에요. 자, 일단 요소를 하나씩 짚어봅시다. 제가 수성의 마녀를 수작으로 만들고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덕에게, 불편한 작품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불편한 작품이에요. 건덕에게는. 이건 되게 중요해요. 1기에서는 뭐가 불편했냐? 1기와 2기가 불편한 포인트가 좀 다른데, 이건 확실히 다릅니다. 1기에서 불편했던 포인트와 2기에서 불편했던 포인트는 전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건덕, 여기서 말하는 건덕이라는 건 이제 매니아급이죠. 뭐 저 같은 사람들, 고인물, 꼰대, 꼰대란 표현은 좀 뺍시다. 너무 비하하니까 고인물 정도 되는 사람들인 건데 1기에서 건덕을 불편하게 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제가 그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바로 정보가 없어요. 이게 사실 2기로도 어느 정도 이어지긴 하는데 1기는 철저하게 슬레타,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프롤로그도 사실은 좀 불친절하긴 했지만 프롤로그는 뭐가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인공 여자애가 슬레타죠. 슬레타를 중심으로 그냥 얘가 학원에서 겪는 일이에요. 물론 그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굉장히 독특한 말하자면 여러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압력과 어떤 관계가 관계. 여기서 관계라는 건 뭐 정치적 관계 같은 걸 다 포함합니다. 정치, 경제적 관계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축소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어떤 공간이다? 저는 이 작품에서 굉장히 학원이란 공간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 처음에는 그냥 뭐 우테나의 카피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학원을 얘기할 때 학원이라고 말하고 이제 학원이란 건 일본에서는 학교입니다. 요 용어를 좀 합시다. 사립학교를 요거 좀 둘게요. 일본에서는 사립학교, 우리가 말하는 사립학교를 학원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 학원 같은 학원이 아니고 일본에서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제가 나가는 대학 중에 메이지가크인 다이가크, 우리말로 하면 명지학원대학이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 이름에 학원이 들어간다고? 그거는 왜냐면 이게 그냥 사립학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얘기냐? 슬레타가 가고 있는 이 학원은 사립학교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원문이 학원이어서 학원이라고 제가 쓰는 거지 학교입니다. 자, 학교란 어떤 공간이냐라고 말을 하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돌아갈 건데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독특한 공간은 뭐냐면 바로
여기는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인을 만들기 위한 공간입니다. 사회인이라는 거는 경제활동도 가능해야 되고 법적인 활동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행정적인 일도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학교에서 충분히 배웠느냐와는 별개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는 무엇을 만드느냐면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근대 교육의 핵심은 시뮬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들을 배움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논리적 능력을 키운다든가 어떤 외우는 걸 한다든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사회에서 겪을 일들, 예를 들면 실제 저희가 사회라면 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당할 수 있고 많은 슬픈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른바 어른들이 막아주면서 아이들을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사회인이라는 건 어른이죠.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 일종의 어느 정도 보호막을 치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팅 된 사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카피된 사회죠. 유사사회, 시뮬레이션 유사사회를 만들어서 돌아가는 공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아프지 않은 경험을 하는 거죠. 혹은 아프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죠. 사실 학교는 원래 그래야 됩니다. 실제 지금의 이제 공교육이나 여러 학교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나차님 미안하네. 네, 와는 별개로 원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근대 교육의 개념들 중에 하나의 보편 학교의 개념 중에 하나가 시뮬라숑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배경이 철저하게 학교였다 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하냐면 바로 건담이라고 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건담이라고 하면 뭐 우주세기 WO79 뭐 지구연방과 뭐 지원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뭐 이러면서 이른바 마치 그 역사 스페셜 같은 이야기들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배경이라고 하는 건 세계관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를 안 알려줘. 너무 안 알려줍니다. 말을 안 해요. 세계관을 알려줘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 잡지 같은 데서도 공개도 안 하고, 기존에는 오픈 전부터 뭐 이런 세계관에서 이야기가 벌어진다, 뭐가 어떻다 이런 정보를 막 줬었는데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막았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히려 철혈의 오펀스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철혈의 세계관의 역사는 어떻고, 이른바 액제전 같은 재앙이 어떻게 벌어졌고, 뭐 72개의 건담 프레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고, 그것이 뭐 어떤 식으로 뭐 갤라르호른 같은 그런 어떤 특수한 군사 조직이 어떠어떠한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엄청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작품 내에서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설명해 주지만, 어느 정도 설명해 주지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를 잘못하면 이른바 설명만 전문으로 하는 캐릭터가 나온다던가 너무나 세계관만 얘기하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사실은 그거를 에이지랑 철혈이 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작품 내에서 풀어가는 거를 좀 실패한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된 케이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기존의 건덕들이 알고 있는 건담 작품은 배경 정보를 주어줍니다. 그것이 뭐 뉴타입이 됐든 그런 잡지가 됐든 인터넷 정보가 됐든, 요즘은 인터넷이지만 옛날 같으면 애니메이션 잡지라든가 아니면 건담 전문 잡지라든가 모형 잡지 같은 걸 통해서 아직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아도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안 줘요. 그래서 1기에서의 가장 장점이 뭐였냐면 기존 건덕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보이긴 했지만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 예측할 수 있는 건 가능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우주색이면 지금이 뭐 0089년의 얘기니까 이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 뒤를 이렇게 연결하겠지, 혹은 저희가 이제 유니콘이나 내러티브나 뭐 요런 작품들에 대해서 이른바 욕을 할 때 말하는 것 중에 야 유니콘이 저러면 저 다음이 하사웨인데 이 연결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수성의 마녀 외전에 해당하는 만화도 이제 지난달부터 건담 에이스 연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거의 정보를 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다는 것은 작품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어떤 내용들도 풀지 않겠다라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덕에게 불편한 작품이었으나 덕분에 신규 유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모두가 신선한 느낌으로 볼 수 있었어. 예. 네. 그냥 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상관없으니까 모르니까 우린 이 세계를 몰라요. 뭐 어떻게 생겨먹은 동네인지 뭐 수성이 있다고 그러고 뭐 다만 이제 이게 이런 건가? 뭐 이게 뭐 은근슬쩍 그럼에도 배경이 있으니까 와닿은 부분들이 있었죠. 요게 건덕에게 불편하게 했던.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 반다이가 이를 갈았다. 선라이즈가 이를 갈았다. 왜냐? 진짜 뉴비를 입문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얘네가. 정말로. 건담이라는 대서사시가 있어요. 여러분, 건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건담 옛날에 있잖아요. 건담 아시는구나. 이 건담, 엄청나고요. 뭐 역사도 엄청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뭐 나쁜 놈과 뭐 착한 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 그 안에 뭐 이념과 저는 그런 거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즐기는 사람이지만 나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섬광의 하사웨이 때 보여드렸잖아요. 1시간 2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6시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화편만 얘기하면 4시간 반 동안 설명을 했잖아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여담이지만 하사웨이 2편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과 하사웨이 2편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사웨이 2편 나오면 저걸 또 해야 되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하사웨이 2편이 나오고 OTT로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못합니다. 왜냐면 캡처를 띄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분석을 해놔야 되는데 그건 또 언제 하지? 2편은 또 몇 시간짜리가 나올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하사웨이 보세요. 그냥 뭐 기기 안달루시아가 이뻐요. 이렇게 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보고 나서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보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관심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볼커의 SD 강좌에서 한 4시간 반짜리 설명을 보시죠. 그걸 누가 봅니까? 누가?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정말 아직도 제 하사웨이 영상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에 정말 매번 신기합니다. 물론 1편만 높고 점점 떨어지긴 합니다만 매번 신기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건담이란 세계관은 SF잖아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다 설명하느니 학교라는 공간에 때려 박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네. 쥐레코도 제가 나중에 한번 분석 영상은 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딴 얘기지만 지금 건담 쪽에서 분석 영상 해보고 싶은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F91이고요. 포뮬러 시리즈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있길래 제가 팬이어서 어떤 포뮬러 시리즈, 그러니까 F91이라기보다는 F90 실루엣 포뮬러, F91 크로스본까지 이어지는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쥐레코도 조금 한번 정리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SD 건담 강좌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하겠어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돌아옵시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으로 제안을 해서 설명을 안 해도 되게 만들었어요. 살짝 보여는 주지만 설명을 안 해. 건담이 왜? 더스트가 뭐예요? 지금 시우스님 그 뒤에 지금 연재된 게 얼마나 많은데 러브 앤 피스도 지금 연재 중이고 지금 크로스본 작품이 더스트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시우스님 너무 뭐하나 이놈들 계속 연재라니까 하세가와 유이치. 잠깐 여담이 갔는데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으로 제안을 하고 학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 수가 없죠. 다만 초반에 여러 가지가 더 있겠구나 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만 줬어요. 보여만 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이제 말하자면 정보를 제약하기 좋은 구도를 만든 거죠. 그리고 뭐 학원물 같은 소리도 들었지만 어쨌든
뭐 그래 미래에도 학교는 다니겠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볼 새로운 사람들이 학교라는 공간은 좀 SF적인 것들이 들어있어도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본 공간이니까,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봤으니까 라는 걸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다라는 게 일기의 이제 장점이자 건덕에게 불편한 작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일반 건덕입니다. 저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만 요거 건덕들 불편해 하겠군 이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비판입니다. 2기에서 수성의 마녀 2기에 넘어와서 2기에서 불편해진 것은 정보가 적은 것도 물론 이어져요. 어느 정도. 물론 어느 정도. 전에보다는 한 60% 정도로 깎인 이미지로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2기부터는 2기 시작하기 직전에 조금씩 잡지 등으로 정보를 풀기 시작했어요. 정보 공개가 물론 제한적이지만 조금씩 시작은 됐어요. 이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1기에서도 물론 보였지만 2기 와서 사실 건덕들이 불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찐 건덕들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오마주가 너무 많아요. 오마주가 너무 많아요. 보는데 저거 제타네, 저거 F91이네, 저거 0083이네가 너무 많았어요. 물론 기존 건덕에 대한 배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오마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불안하긴 했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SSSS 그리드맨 같은 경우에도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나제논에서는 오마주를 하더라도 좀 방향성, 그 오마주의 방향성을 바꾸고 적어도 작품 이해에 있어서는 좀 필요 없도록 했고, 물론 수성의 마녀도 이 오마주 몰라도 내용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말하면 그리드맨 쪽의 오마주라기보다는 다이나제논 쪽에 가까운 오마주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다이나제논이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오마주였다면 2기는 장면 오마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드맨 쪽보다는 다이나제논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면 오마주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눈에 밝게 작품을 그냥 이제 순수하게 보기에, 그냥 쭉 집중해서 보기에는 힘들어. 저거로 되면 사람이 머릿속 회전이, 이게 오마주를 해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란 게 굉장히 있어서, 물론 건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금 건담만 갖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1기에서도 뭐 그 소녀학원 우테나의 패러디도 많고, 뭐 나 사실 나무위키에 정리된 게 전부도 아니에요. 나무위키에 정리된 거 봤는데 뭐 다 적혀있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확인하고 한 것들도 없기도 하고, 뭐 오마주라는 게 보는 사람 나름이긴 합니다만 장면 오마주가 많아서 아쉽다. 왜냐면 이 작품이 결국은 건담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인상을 줬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리고 특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래도 새로 보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걸 통해서 뭐 건덕들이 이거 건담의 무슨 장면이네 하면은 그게 기존 건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러진 않고 오히려 뭐가 생겼냐면 여기서 틈이 생겨요. 무슨 틈? 건덕이 끼어들 틈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스성의 마녀가 가장 잘못한 패착은 이겁니다. 오마주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오마주를 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뭐 몇 화에 한두 개 있는 거에서 정말 뭐 어떤 화는 정말 오마주 총집편 수준인 것도 솔직히 사실이어서 이제 건덕이 배경 정보를 몰라. 사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이 건덕들은 이 세계관을 몰라요. 몰라. 안 알려줬으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는데 오마주된 장면을 보다 보니까 아는 것 같은 거야.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아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씹는 게 빈도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씹는 것도 알아야 씹는다. 그리고 알고 씹어야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뭐냐? 잘 모르는데 씹게 된 거야.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슬레타를 샤에 비교해서 샤아밈 섞는 거는 누가 봐도 개그니까 그 선에서 끝납니다만, 점점 보니까 이게 선을 넘어요. 그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막판에 검덕들에게 당했다. 막판 엔딩에서 이런저런 말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기존 건덕들일 가능성이 커요. 뭐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기존 건덕들이 이른바 불편한 소리를 한 거야. 항상 그래요. 새로운 건담이 나오면 기존 건담 팬은 불편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리즈라는 게 원래 그래요. 나는 앞에 게 좋아서 이 팬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내 맘에 안 들어. 욕할 수 있죠. 근데 그 틈이 없었어야 됐던 작품에 틈이 생겨버렸어요. 나는 이건 진짜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술 냄새가 확 나네. 잠시만요. 목이 말라서. 저는 이 부분이 수성의 마녀가 막판에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던 참 아쉬운 장면이다. 물론 뭐 스포일러 깔았으니까 이야기지만 저는 F91 좋아합니다. 말씀드렸지만 F91 참 좋아하는데 F91의 장면들이 오마주 되거나 할 때 나름 감동적인 장면에서 그걸 쓰거나 할 때 와닿는 게 있죠. 아 좋구나. 근데 이건 아닌 거지. 그리고 이게 망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많은 거를 좀 어렵게 만들었다. 네, 뚱티상한이 어서 오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었는지가 애매한데 작품에는 큰 도움이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시무스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돼요. 그리고 해서 이것도 건담은 건담이었지? 라는 느낌을 주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굳이? 시무스님 말한 게 아주 정확하네요. 지금 내 마음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굳이 줬어야 되나? 굳이? 적어도 굳이? Why?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제작진이 역시 건담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 무게감이 진짜 크구나 라고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건담이 진짜 힘들구나. 그렇죠. 건담이란 작품이 워낙 기대치도 많고 뭐 투자되는 비용도 크고 게다가 이거 뭐 건프라 사업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성공해야 되는 상품들이 크잖아요. 앞서 에이지나 이런 게 말아먹은 것도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있었던 것 같다. 네, 맞아요. 뚱지상아님 저도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작품에 집중하는데 방해를 했다.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게 되게 명료해 갈리는 게 2기 한 18화, 20화 넘어가면서부터 커뮤니티 같은데 글들을 보면 저 커뮤니티 활동은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보면서 분위기는 확인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스토리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오마주 장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거는 이런 장면인데 이렇게 썼네 같은 얘기들이 꽤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한화 정도는 예를 들어 전체화 중에 한화나 두화 정도는 그렇게 만들어도 돼요. 중요하지 않은 에피소드에서 단 중요한 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것만 화제성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주 좋게 생각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보고 커뮤니티 등지에서 사람들이 기존 건담은에서의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이참에 건담 한번 보시죠. 라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선의로 얘기하시는 거고 아니에요. 이 작품은 수성의 마녀를 보고 나서 기동전사 건담을 보게 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었어야 돼요. 그냥 수성의 마녀로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시드가 그랬던 것처럼 우주세기는 모르겠고 뭐 그것 때문에 우주세기 팬들하고 싸움이 붙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에이씨 우주세기 그거 모르겠고 그냥 코스믹 이라가 짱이야 이런 분위기로 갔어야 돼. 그래서 그냥 수성의 마녀 2를 주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게 너무 아쉽다. 네, 그게 너무 아쉽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크다 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얘기로 돌아옵니다만 건담 시리즈라는 게 진짜 만들기 어렵구나. 그러니까 욕하기는 쉽지만 이 건담 시리즈라는 게 진짜 만들기 어렵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건담 시리즈라는 걸 굳이 보여줬어야 했나. 이제 와서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비우주세기가 나오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비우주세기도 90년대 후반이에요. 95년이면 나와요. 윙건담, 각건담 X, GWX 얘네들 나올 때부터 비우주세기는 시작이 됐잖아요. 이미 그것도 30년 전입니다. 올해가 이게 95년대거든요. 95, 96년인데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30년까지 안 돼요. 20년 정도 되겠구나. 20년, 20한 4, 5년? 25년 정도라고 쓰죠. 그게 낫겠네. 어쨌든 20년 이상 전이에요. 2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거의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 건담입니다는 필요 없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을 해요. 각건담에 대해서는 언젠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고 그가 그 사이에 뭐 욕을 했든 어쨌든 철혈도 있었고 에이지도 있었고 빌드 파이터즈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파생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특히 이제 마지막 엔딩 하면 이제 거의 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여전히 물음표예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수성의 마녀의 지금은 족쇄가 됐어요. 나와 신바님 어서오세요. 뭐가 족쇄가 됐느냐면 지금까지의 건담 시리즈의 성공 공식을 한번 봅시다. 건담 시리즈의 성공 공식의 일반적인 경우는 자, 많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좋아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건담은 드라마가 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세계관이 좋아서 우주세기가 좋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우주세기 세계관이 다 만들어진 뒤에 뭐 게임이나 설정이나 이런 걸로 시작해서 건담을 보신 분들이고 조금 표현 세게 하면 개소리예요. 그냥 작품이 좋아요. 그냥 건담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기 힘드시면 그 야스히코 요시카즈 씨가 물론 많이 다시 리메이크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많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만화책으로라도 오리진을 보시면 그냥 재밌어요. 그냥 아무로라는 애가 겪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드라마가 세요. 드라마가 메인인 작품이에요. 원래 건담은 거시적인 게 아니라 미시적인 작품이에요. 이게 원래 핵심입니다. 건담은 굉장히 SF적 거시적 세계관 안에서 벌어지는 미시 드라마라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에요. 건담이 슈퍼로봇이건 뭐 리얼로봇이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드라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수성의 마녀는 1차는 합격입니다. 드라마가 좋아요. 드라마 부분에서의 수성의 마녀는 제가 볼 때는 요건 합격. 뭐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합격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수많은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저도 뭐 뒤늦게 뭐 짤 때문에 보기 시작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뭐 야구 때문에 재밌게 봤던 스토브리그라든가 엔딩이 애설프게 나서 되게 아쉬웠던 1,000원짜리 변호사라든가 최근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히트쳤던 뭐 오징어 게임, 뭐 수리남, 뭐 카지노 이런 작품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이야기를 볼 땐 너무 재밌는데 보고 나서 다시 보기가 쉽지 않아요. DP는 제가 못 봐서 DP도 이제 2 나온다고 그러죠. DP는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못 보겠어요. 헌병 얘기 이런 거 왠지 그 기분이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굳이 안 보고 있는데 여튼 자 근데 드라마 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인기를 끌려면 그 배경이 매력적이에요. 특히 SF나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가 펼쳐졌던 세계가 재밌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볼 때 드라마의 내용이 보이죠? 2회차를 보더라도 그러면 안 보였던 감정의 선이 이제 뒷얘기를 아니까 이게 이런 복선이었구나 이런 게 보여요. 혹시라도 3회차나 4회차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세계관이라 애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2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설정놀이도 시작이 되는 건데
세계관이 괜찮으면 후속작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 저는 좀비물 좋아하지 않아서 안 봤습니다만 킹덤 있죠, 킹덤. 성공했잖아요. 킹덤은 1기도 하고 2기도 했잖아요. 왜 가능하죠? 드라마가 잘 만들어졌겠죠. 안 봤으니까 전 모릅니다만 잘 만들어서 나왔겠지만 조선시대에서 좀비가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라는 세계관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좀비 월드가 먹힌 거예요. 그러면 좀비 계열은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드라마는 끝나서 심지어 주인공이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1회차 때 주인공이 아무도 안 나와도 돼요. 세계관이 좋으니까. 이 세계관에 예를 들면 이게 뭐 저는 안 봤지만 이게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뭐 부산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던가 뭐 제주도에서 벌어진 이야기 아니면 뭐 이게 다시 한번 뭐 한번 끝났다가 다시 한번 변종이 나타났을 때 일어난 이야기 같은 식으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담은 이렇게 커왔던 시리즈예요. 드라마가 일단 좋고 그러니까 작품은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건 너무 명료한 거고 이 재밌는 작품이 좋은데 그 세계관이 마음에 드니까 아 다음 작품 보고 싶다. 이 세계관의 다른 이야기도 보고 싶다가 되면서 다시 한번 다음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림판 안에서 새로운 드라마 신이라고 쓸까요? 새로운 드라마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면서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세기 팬들이 꼰대긴 하지만 정말 저희처럼 이제 뭐 꽉 막힌 사람들인 건 사실인데 가장 팬층이 단단한 거죠. 세계관이 재밌었으니까. 세계관이 재밌었으니까 그 안에 쭉 들어가는 겁니다. 우주세계의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건담이 있고 제타 건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 사이에 0080, 0083 이런 걸 쑤셔 넣을 수가 있어요. 제타 건담과 더블 제타 사이에 센티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꾸겨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 개가 됐으니까. 나참님 미안해. 아직 멀었어요. 끝나면 요 밑에 스포 좀 지워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금 한세상 지역인님 말하신 것처럼 샤워 아무로를 또 보고 싶다. 안 되니까 버나즈 링크스와 짭퉁샤이 카피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수마가 약해요. 그러니까 수마는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이 오마주를 할 게 아니라 후반부에서는 스토리 세계관을 좀 풀어주긴 했어야 돼요. 혹은 작중에서 안 풀어도 돼요. 극단적으로 작중에서 안 풀어도 돼요. 끝나고 갑자기 그런 거 있죠. 수성의 마녀 철저 해석본 이런 책을 냈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꼭 애니메이션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심지어 수성의 마녀는 24화짜리 보통의 건담 절반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시 삼는데 제가 볼 때 아니 사쿨로 확실히 이야기를 풀었어야지 이 쿨로에서 망했다. 그 소리도 제가 볼 때는 좀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 쿨이니까 성공한 거예요. 얘를 기존의 건담처럼 4쿨짜리 요새 누가 봅니까? 4쿨짜리 애니메이션이 요새 뭐가 있어요? 이제 원피스나 이런 거 아니고서야 1쿨이야 1쿨 2쿨도 없어요. 1쿨이라면 보통 12화죠 10화에서 12화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다 작품 끝납니다. 네. 저는 4쿨짜리 타이의 대모험은 그건 옛날 작품을 다시 그린 거니까 웬만한 거 아니면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드맨 1쿨로 끝나고 다이나제논 1쿨로 끝납니다. 합쳐서 2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새 템포로는 4쿨짜리를 본다? 안 돼요. 만약에 이게 4쿨짜리였어봐. 그러면 대하 드라마인 거야. 진짜 막 대하 드라마가 돼서 구엘이 지구로 내려가잖아요. 지구에 내려가서 막 이런저런 거 겪고 2기에서 보면 바로 다음 화에는 올라오잖아요. 2쿨이니까 가능한 거야. 4쿨이어봐. 안 올라와. 걔 안 올라와. 구엘 쟤는 도대체 언제 올라오는 거야? 뭐 이럴 정도로 막 지구에서 막 굴르고 뭐하고 막 거의 더블 주인공 돼가지고 막 여기서 이 사건 벌어지는데 여기서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학원물 해야 되니까 얘네들끼리 막 수영장 청소하는 하루 종일 뭐 전투도 없고 뭐도 없어 막 그런 거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 안 돼요. 예. 그죠. 쿠크루스 도안 같은 에피소드 들어가고 막 애들 뭐 여자애들 또 많이 있으니까 여자애들 수영복 입힌 거 가지고 또 한 컷 뭐 이렇게 좀 서비스 컷해서 팔아먹는 것도 하고 예. 안 돼요. 예, 맞아요. 시드도 사클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보면 질질 끈 거지. 지금 보면 질질 끈 거야. 네. 그러니까 얘는 2쿨짜리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후반부가 뭐 전개가 급전개다 그러는데 나는 급전개인지는 모르겠고 그건 조금 더 뒤에 얘기하겠지만 급전개냐 아니냐는 좀 그건 뭐 개인 차이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건 2쿨이라 성립되는 작품인 거예요. 2쿨이라. 이게 4쿨짜리면 안 돼. 안 돼요. 맞아요. 총집편도 넣어줘야 되고 왜냐면 앞에 얘기 까먹으니까 앞에 얘기 까먹으니까 총집편도 넣어줘야 되고요. 못 따라가요.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재밌게 유지할 힘이 없어. 왜냐면 지금은 매화 터트려줘야 돼요. 매화 화제거리가 되지 않으면 잊혀져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면 이해될걸요? 자, 올 초까지 화제에 있던 작품들 중에 여러분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작품 몇 개나 있습니까? 작년 말부터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성의 마녀 시작할 때쯤부터 수성의 마녀 시작할 때쯤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인기 끌던 여자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비스크돌이었어요. 요새 피규어도 잘 안 나와요. 한두 개 나오는데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 뭐 최아예까지는 아니지만 될 뻔했어요. 안 나와요. 보치더락 아직 밈이 살아있는 거지 작품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어요. 뭐 안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보치더락 팬들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스파이 패밀리 이번에 극장판 나옵니다. 저도 재밌게 봤지만 1기 애니메이션 2기 애니메이션하고 지금 극장판 나오는데 캐릭터는 남아있고 있지만 스파이 패밀리 나온다고 그럴 때 옛날만큼 임팩트 있나요? 없어요. 스파이 패밀리 1기 때 난리 났었지 뭐. 와 아니야 이쁘다 귀엽다 뭐 난리 났었지. 지금 그 정도 얘를 미안합니다. 일단 좋아하시는 분들께 미안하고 항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컨텐츠에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타까운 건데 저도 지금은 인스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식사보다는 디저트에 가까워졌어요. 인스턴트란 표현은 좀 과하고 디저트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똥카롱, 마카롱 같은 거 비싸잖아요. 비싸고 예쁘고 맛있어요. 근데 한번 먹고 나면 입안이 순간 확 행복해지는 단맛을 느낀 다음에 없어. 딱히 배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잊혀져요. 그 맛은 사라지는 맛이죠. 우리가 밥처럼 이게 맛있는지 근데 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항상 먹는 거지만 맛없는 밥은 알잖아요. 막 밥을 질게 했다든가 쌀이 나쁘다든가 뭐 밥하는데 뭐 좀 대충 했다든가 그러면 맛이 딱 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예, 맞아요. 시드 더블오 때는 끝나고도 몇 년간 썰이 올라오고 이번에도 어쨌든 시드 극장판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라크스 입술이 두꺼워졌어요부터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한 파워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그만한 파워를 만들 힘도 없고 그렇게 요구되지도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성의 마녀가 말하자면은 트위터 인기 태그의 상위권을 따먹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심야 애니냐 황금시간대 애니냐인데 지금 황금시간대 애니라는 건 없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6시에 한다고 해서 황금시간대는 아니죠. 지금 어차피 그 시간대에 텔레비에 앉아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본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런 걸 또 포함해서 그렇게 됐죠. 게다가 수성의 마녀는 요 앞에 여러가지 지금 망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경계전기가 망해먹었죠. 건담은 아니지만 트위터가 메이저 SNS입니다. 경계전기가 말아먹었고 그 다음에 철혈은 애니메이션 평가가 안 좋았죠. 뭐 프라모델은 잘 팔았습니다만 그랬고
그 앞에 에이지는 KH님께는 죄송하지만 전천후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드 파이터즈 시리즈가 약간 희망으로 보였는데 그것도 오래 끌고 가면서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작품도 좀 그런데 요새 좀 시쳇말로 뇌절에 들어갔죠. 너무 하다 보니까 망했다. 예. 이런 정도까지 했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성공했어야 되는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라 후반부에 이걸 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20화부터 24화까지의 전개가 뭐 뜬금없다 이른바 그랬는데 그건 전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갑자기 그래요.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말고 뭐 퀘이어트 제로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위성간 레이저포가 나왔는데 이거를 한다는 뭐 지구의회 이런 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애가 갑자기 나오는 게 어떠냐 막 그러면서 막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이건 좀 웃었어요. 아니, 언제 건담에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은 게, 아니 건담은 복선을 차곡차곡 쌓는 추리소설이 아니에요. 아니, 원래 건담을 봐요. 자쿠가 있는 건 그러다 치는데 람바랄이 구프 타고 나오는데 무슨 복선이 있어. 검은 사연성이 돔을 타고 나와서 제트스트림 어택을 하는데 무슨 개연성이 있어. 아니에요. 원래 개연성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은 나중에 붙이는 거지. 알고 보니 구프는 뭐 지오닉사에서 개발한 뭐뭐의 뭐뭐다, 뭐 이건 나중에 붙는 거지. 없어. 그런 게 어딨어요. 갑자기 지고크가 나와요. 예. 자쿠와는 다르대. 그렇구나.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엑시아에서도 그래요. 엑시아도 그래요. 갑자기 엑시아 2기. 아니, 엑시아가 아니라 더불어 2기. 갑자기 위성궤도에 레이저포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애들 막 모으더니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주에 있다. 그러더니 더불어 타고 각성해가지고 으아! 나의 검은 용자의 검이다! 이러고 썰어버리는데, 갑자기 그 레이저포도 심지어 그건 4쿨짜리 작품인데도 뭐 얼마나 복선이 있었어요. 갑툭튀했지. 다만 그걸 갑툭튀했다고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나오고 나서 이건 4쿨짜리니까 그 다음화에서 얘에 대한 설명을 붙여줬어. 나올 땐 갑자기 튀어나온 게 맞아요. 심지어 더불어 2기의 에로우즈 뭐 하는 조직이야. 몰라요. 에로우즈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다만 기존의 건담을 보면서 티탄즈라던가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죠. 더불어는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볼 수 있었던 거지 사실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땐 헛소리에 가깝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파르멜 스코어라든가 퍼메트 스코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얘기도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오히려 유니콘 건담 OVA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 손바닥 쳐가지고 없애는 그 저기 뭐야 네오지옹 날려버리는 거보다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어차피 뭐, 그리고 유니콘보단 낫잖아. 유니콘은 물리력으로 레이저를 막아내잖아요. 물리력으로 레이저 막아내는데 얘는 그냥 해킹한 거잖아. 해킹해가지고 작동 중지시킨 거 아니야.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기존의 건담들 봐. 저 빔을 맞으면 다 죽어. 하지만 내가 막아내지. 막 이러고 다 막아냈는데 얘 안 막아내잖아요. 현실적이에요. 막 하고 각성해서 한 게 뭐야. 해킹이야. 현실적이잖아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떨군 거지. 예, 당랑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현실적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건 막았다라고 말하기 애매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한 번 막았으니까 두 번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차이도 굉장히 크다. 이 노래 좀 끝나면 이어서 갈게요. 저게 울릴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울린다는 건 제가 이걸 1시간 동안 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진짜 역스베샤보다도 현실적이에요.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노래는 킹덤 하츠 배경음악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드라마에 대한 분석이나 뭐 이런 마지막 화에 대한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는 뭐 언제 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 전반적인 그림은 뭐다?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 세계관을 안 보여준다라는 선택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종의 거울 비추듯 일정적인 것만 보여줬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쿨짜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처리한 것도 좋았는데, 다만 좀 오마주가 과하지 않았나? 과한 것 때문에 몇 가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논쟁이 어떻게 풀 수 있었냐면, 너무 놀랍게도 만에 하나 여러분, 지금 외전 만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지구의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화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면, 누가 아니 저 지구의회는 뭔데 갑툭튀해 라고 할 때 밑에 그래, 아 이미 만화에서 등장을 했고요, 만화까지 보신 덕후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게 달렸을 거야. 혹은 갑자기 이거 끝나고 나서 수성의 마녀에 대해서 철저히 해부한다, 수성의 마녀 완전 철저 해부집 뭐 8월에 발매합니다, 이런 거라도 광고라도 했으면 이 얘기 안 나옵니다. 왜? 이 논쟁을 만드는 건 이걸 처음 봐서 뉴비로 봐서 즐겁게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논쟁을 만드는 놈들은 건덕이에요. 결국 결론은 뭐다? 건덕이 문제다. 수성의 마녀가 잘못한 게 아니다. 건덕이 잘못됐다. 드라마로서는 깔끔하고 잘 만들었다. 엔딩도 나쁘지 않았고, 납득도 갔고, 해피엔딩도 아니고 배드엔딩도 아니고 전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보셔도 됩니다. 길이도 짧고요. 확실히 보면 좋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건덕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커뮤니티 특유의 흐름 때문에 막판에 막 몰아친 게 너무 아쉽다.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더라? 뭐 악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네, 뭐 했네. 아니 근데 난 그건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얘기만 합시다. 악인을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니 건담이라며. 지금까지는 건담답지 않다고 뭐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건담다운데 뭐라 그러고, 뭐 어쩌라고. 0083은 우리랑 같이 싸운 애들이 티탄즈야. 지금은 다 아는 얘기죠. 0083 마지막 장면에서 얼마나 쇼킹이었는지 알았어요? 쇼크를 받았었는데, 코 우라키랑 몬시아랑 다 싸웠는데, 오토맥스님 어서오세요. 갑자기 다 끝나고 니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딱 갔는데 애들 옷이 티탄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얘네 지구 엘리트네? 어이씨, 이렇게 된다고요. 제타겠면서 아이 저 엘리트주의자 놈들이었던 거야 얘네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예. 하사웨이 건담 엔딩 난리 나지. 우린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스포일 아니지만, 하사웨이 야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죠. 못 바꿔요.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그간 깔았던 설정이나 이런 거 안 풀고 끝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안 푼 건 없어요. 은근슬쩍 말한 건 다 풀었습니다. 오히려 제목은 수성의 마녀지만 수성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궁금은 했어. 네, 수성 하나도 안 나왔고요. 모두 그랬고요. 어쨌든 철저하게 학교라는 공간을 유지합니다. 그걸 굉장히 머리를 잘 썼던 게, 1기에서 학교가 박살나고 나서 제가 볼 때 여기도 있어요. 학교가 박살나잖아요. 1기 마지막에 이런저런 이유로. 2기에서는 학교를 벗어나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다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재건하죠.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학교에 둬요. 물론 그건 이제 슬레타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청소년 성장 드라마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도 결국 학교를 다시 복구시켜요. 부서진 학교를 복구시키고 애들이 막 몇 명이 뭐 잡혀가고 어떻게 되는데 몰라. 일단 학교에 다시 다 때려박습니다. 잘한 거긴 하지만 거기서 일단 건덕들이 삔또가 나갔어요. 기대했거든. 1기에서 이렇게 벌렸으니까 2기에서는 이 드넓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막 에어리어를 타고 화성도 갔다가 수성도 갔다가 지구도 갔다가 이러겠지 막 기대를 했는데 안 가. 안 가.
안 돌아다녀. 구엘이 막 그래서 구엘이 그래서 지구에서 흑화를 하는 건가? 안 해. 어우 젊은 나이에 친구가 정신력이 되게 좋아요. 예. 지구까지 잡혀가갖고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뭐 많은 걸 했는데 정신력이 아주 그냥 탈인간형 멘탈이야. 바로 돌아와요.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굉장히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사실은 이 작품이 그래서 제가 명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계산적인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보이긴 했지만 정말로 계산적인 작품이에요. 완전히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정말 끝에 끝까지 어떻게 보면 슬레타라는 애가 살아온 세계관 자체가 무대 같은 거잖아요.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무대 같은 세계에서 무대 같은 설정 안에 엄마의 말만 듣고 말하자면 이제 감독의 오더대로만 움직이는 배우 같은 캐릭터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의 설정이라든가 뭐 부인이 되는 그 신부를 얻는다든가 하는 모든 설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무대였는데 깨고 나가잖아요. 그 무대를 근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때문에 어른들끼리 약간 갈라졌을 때 그 틈에 얘네가 무대를 벗어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엔딩이 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보지 못하시거나 그게 이제 별로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욕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키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한 거지. 왜? 건덕이니까. 왜냐면 콜로니도 보고 싶고 뭐도 보고 싶고 뭐 지구 연방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전투 얘기도 나왔지만 철혈이 전투씬은 화려합니다. 근데 전 철혈의 전투씬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건담의 액션씬 중에 가장 탑은 쥐레코입니다. 현 시점에서. 작품이 좀 정신없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극장판 5부작 버전으로 보세요. 극장판 버전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쥐레코의 전투가 철혈 같은 건 그냥 씹어 먹어요. 예. 철혈은 그냥 씹어 먹어요. 철혈도 액션이 좋은 편인데 철혈 더불어 다 좋은 편이고 에이지가 조금 안 좋은 편이죠. 근데 좋은 편인데 지금 전투 액션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철혈 팬들이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쥐레코 발목에도 못 갑니다. 진심으로. 인터넷에 보시면 그냥 짤도 돌아다녀요. 이래서 토미노 감독님이 쥐레코의 특징이 뭐냐면 오프닝이 없어요. 오프닝을 따로 안 만들었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쥐레코가 탑이에요. 그 다음에 수성의 마녀도 더불어랑 철혈급은 됩니다. 다만 그 전투가 짧고 그 다음에 전쟁 속에서 하는 식의 전투보다는 결투의 형태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우님이 얘기하시는 각건담스러운 전투가 더 많아요. 각건담도 기본적으로는 1대1 결투잖아요. 간다무 파이터 레디 고! 이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약간 빌드 파이터즈스러운 감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은 편이고요. 괜찮은 편이라 추천드리고 다만 철혈에 비해 철혈이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거는 좀 과해요. 예. 그건 과한 거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각건담 좋아하시는 분은 가시 좋으실 거고 다른 거 좋아하시는 분은 다른 게 좋으시겠지만 잉그램님 그거는 쥐레코는 극장판 보시라니까요. TV판으로 봐서 그리고 쥐레코 만약에 보실 분들은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하겠지만 쥐레코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좀 딴 얘기가 됐지만 쥐레코는 뒷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돌대가리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해됩니다. 실제로 내용이 그거예요. 거짓말로 전쟁을 하고 거짓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깡통들의 이야기거든요. 쥐레코는. 근데 우리가 그간 건담을 보면서 막 지크지온 뭐 콜로니 공영권을 어떻게 하니 뭐 하느니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쥐레코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쥐레코는 오히려 저 바보 같은 어른들이라는 느낌으로 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보입니다. 거대담론이라기보다 거대담론이 이미 의미 없어진 시대에 여전히 그걸 붙잡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양반들의 이야기예요. 쥐레코는.
철혈은 거대 담론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간 이야기고요. 철혈도 그리고 액션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좀 이 얘기하면 좀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철혈도 액션이 좀 천편일률적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간 없었던 좀 격렬하고 근접 전투 위주여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맨 처음에 한 3화, 5화까지 액션 좋고요. 그 뒤로 되게 재미없습니다. 우주로 나가면서 이 근접전 전투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서 되게 뿅뿅거리는 전투로 바뀌고 나중에 콜론이 들어가서 조금 괜찮아졌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1대1 결투처럼 가면서 조금 난데 그것도 몇 번 보다 보면 좀 질려요. 캐릭터 기체가 한번 파워업하고 이러면서 좀 나아지기는 하는데 아 철혈도 오히려 더불어가 전 더 낫습니다. 제 개인적 감각으로는. 왜냐하면 더불어는 캐릭터라도 다양해서 전투씬이라도 다양하지 얘는 너무 뻔해. 네. 결국은 발바토스가 뛰어들어서 와장창 쿠장창 와장창 했다로 끝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좀 질리는 액션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1시간 이상 떠들었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 건데 그래서 이게 명작이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고 수작이고 저도 언제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일단 한번 순서대로 봤고 언제 한번 몰아서 뭐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더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캘리번이 진짜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내일 발매하는 HG 캘리번을 사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괜찮게 나와서 프라모델 판매도 전부 다 괜찮았던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인기도 있고 한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여러모로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도 수성의 마녀를 잊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비슷한 식의 작품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성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겠다. 다만 제가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현 시점에서는 수성의 마녀는 오래도록 회자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드라마 중심으로 잘 끝낸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 때문에 무게감은 없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1기를 보고 2기를 보면서 아무도 그 무게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다가 끝날 때가 다 돼서야 뭐 그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미 늦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성의 마녀에 대한 얘기는 뭐 이런 거고요. 자, 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뭐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끝났대.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들은 뭐 요랬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수마의 설정이 완전히 버려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외전 만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기대는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수성의 마녀 판매량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통계가 완벽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운데 철혈만큼 팔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팔렸냐 안 팔렸냐가 아니라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철혈은 물량은 진짜 많았거든요. 발바토스 방역 내내 발에 채웠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수성의 마녀는 지금은 이제 물량이 회복돼서 에어리얼도 많이 있고 개수형도 많이 있지만 좀 물건이 없었던 시기가 길었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도 좀 겹쳐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거를 그리고 어쨌든 철혈은 사쿨이고 어쨌든 1년 동안 팔았던 작품이고 얘는 어쨌든 반년 정도 팔고 끝난 작품이라는 것도 사실 이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작품이 길면 그만큼 오래도록 팔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분명히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버려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